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긍정 37.5, 부정 60. 거의 뭐 대통령 지지율만큼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확실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력이 대통령 지지율과 직결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부정평가에서 지금 이 성과에 대한 부정평가 좀 많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기시다 총리 간의 회담에 성과가 없었다고 국민 중 6명은 생각하고 있었다. 37.5는 성과 있다. 60%는 성과 없다. 부산, 울산, 경남 6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세대가 지역과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성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충청, 대구, 경북도 50대 초반으로 방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대구, 경북도 여기 부정평가가 높다는 것이 좀 문제겠네. 성과 없다는 60대를 제외한 20대는 무조건 70%나 되네. 40대 70%, 30대 66.8, 50대 63점. 60%대, 그러니까 이 60대들만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고 60대 이상만, 그러니까 60, 70대겠지?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60대 이상과 나머지 연령대랑은 완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거야, 지금. 어느 쪽이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보다 결론적으로 이 60대 이상 분들로는 정치적인 파워를 못 만들어낸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요 20대라도 데려오든지 뭐 30대라도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둘 사이의 격차가 큰 거죠. 이 60대 이상 사람들과 20대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니까 60대도 20대를 이해를 못해. 20대도 60대를 이해를 못해. 뭐 서로 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이게 지금 우파의 숙제죠, 지금. 다른 조사도 한번 볼까요? 한일 외교 평가에 잘함 38.8, 잘못하면 58.0. 대충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좀 못했다 쪽이 좀 더 높게 나온다는 건 대통령 지지율과 좀 직결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 61.8, 불필요는 34.9. 그러니까 뭔가 외교에 있어서 일본과는 우리가 좋게 지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일 외교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국익이 다르지 않다는 취지에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외교와 정치에서의 갈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안 돼 있는 거다. 현재 대일 외교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당위적인 얘기,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동의하지만 한일 외교에서의 제3자 변제 같은 방법에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이 사전 설득이 없는 것, 사전 설득이 없었다는 점이 조금 많은 국민들에게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과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해도 반발이 있었을 텐데 아예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는데 이걸 왜 진행했지 이렇게 보면은 좀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일 진행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제3자 변제라는 게 이게 왜 일본이 내야 될 돈을 한국 기업이 내지? 여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일본 정부가 내거나 뭐 일본 국민들이 돈 모아서 내주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이 내야 돼? 이거는 결국 일본한테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럴 거면 굳이 기업을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지. 왜냐면 그냥 국민들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법 자체에도 공감이 좀 어려운 거고 명분이 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한테 뭘 받아왔냐. 여기에 있어서도 받은 게 분명치가 않으니까 이런 외교에 대한 논란들이 일어난 거죠. 우파 정부 역사에서 외교를 가면 대통령들이 보통 지지율이 잘 올랐거든.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에서 성과가 많았고 그래서 참 그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가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외교를 갈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고 외교를 갈 때마다 지금 사고가 나고 이번 논란은 거의 이 정권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의 지금 여러 리스크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어 독도 발언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이 폭발성이 큰 소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얘기를 나눴냐 안 나눴냐 다 폭발성이 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거짓말 논란이 나왔다든지 또 일본과 말이 다르다든지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정부만 곤란해지는 거지.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저 여론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 말을 안 믿고 일본 언론 말을 더 믿겠다라는 거니까 이럴수록 윤석열 정부가 곤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로서는 지지율도 잃고 신뢰도 잃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는 여러 면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본 지금 셈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론전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도와주질 않는 면도 있고 또 지금 우파 내에서 내가 말했듯이 우파는 원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 민족주의가 한국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그런 자긍심, 자부심 이런 걸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외교를 하실 때도 이렇게 좋아하고 응집이 되고 이랬던 거거든. 근데
일본과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가는 걸 더 좋아했던 게 우파들이었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파 사람들도 좀 응집에 약한 면이 있고 이게 이런 한일 관계 문제가 윤석열 정부로서는 약간 좀 크리티컬하게 좀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다 지금 뭐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조사가 좀 있습니다. 긍정, 부정 이렇게 나오고 아까 뭐 그 한일 외교 평가랑 좀 비슷해요.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전 조사비 대비 또 4% 하락한 수치로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 좀 떨어졌다 이게요.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54.5%로 절반을 넘겼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대구 경북에서도 좀 부정평가가 높다는 거야. 중도층 64.6%가 부정평가였다. 여기서도 이 조사에도 좀 약간 꺾이는 하향 추세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긍정 부정평가를 보면은 20대들이 장난 아니게 지금 부정평가가 많다는 거예요. 뭐 69에 한일 문제가 다 뒤섞이다 보니까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60대 이상, 60, 70대 말고는 윤석열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세대가 없다는 게 좀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마저도 부정평가가 두 자릿수인 13.2%를 웃돌았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36인데 이게 여기도 완전히 더 벌어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좀 골치 아파지고 있네. 민주당은 변동이 거의 없었죠. 국민의힘은 2% 내리고 있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뉴스도 있어요. 희망적인 조사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상승했던 조사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TK 지지율이 결집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RN서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여기. 약간 지금 상승했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건 아니고 여긴 지금 일단은 하방을 방어했다라는 거야. 60세 이상에서 5.8% 상승했고 20대에서 5% 하락. 정통적인 지지층 60세 이상과 TK에서 위기마다 결집해서 하락을 막아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마 이제 주 말로 갈수록 이게 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나 보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이런 특징을 지금 보면은 고령층들 말고는 다 지금 등을 돌리는 구조가 됐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준석 때부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노조에 대한 저항으로 다시 젊은 층들이 왔다가 또 다시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젊은 애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아무리 고령층만 데려와봤자 30% 중반에서 멈춰 있다는 거예요. 40%를 못 넘는다는 거지. 그 얘기는 정권 심판론이 가동된다라는 거거든.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우파 정당 역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령층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민인 거야. 왜냐면 고령층만 지지를 하니까 젊은 층들이 더 싫어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책을 할 거면은 중도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이제 좀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한쪽에 쏠려 있는 얘기만 반영하다 보니까 완전히 중도층과 공감대가 형성이 하나도 안 돼 지금. 뭘 하더라도 하나같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로 가버리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TK 지역이에요. 뭐 TK 반등도 나왔다고 하지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지금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다는 게 문제야 지금. TK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은 뭐 이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우파 역사가 다 그랬지. TK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냥.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TK 쪽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 여론이 존재한다 이런 걸 데이터로 알 수가 있거든.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캐치하지 못하신 것 같아. 텃밭 TK에서 국민의 힘보다 인기 없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신동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TK는 윤석열을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이 TK 쪽을 유심히 봐야 돼 지금. 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75%, 경북에서 72%를 득표했는데 그런데 TK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좀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수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TK에서 과반 지지율을 밑도는 성적표를 받는 아주 희귀한 상황입니다. 최근 만난 국민의힘 인사들은 공히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숫자가 말하는 바도 그렇다. 6주간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TK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TK에서 얻은 지지율은 57%,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TK에서 53%, 변곡점은 그 다음 주였다. 이거는 이제 올해 2월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본 건데 이게 시간 순서가 이렇게 돼요.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를 본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더 높다는 거고 플러스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플러스 국민의힘보다 앞섰다가 국민의힘보다 14%가 더 떨어졌다가 8%가 더 뒤로 밀려졌다가 1%가 더 앞섰다가 국민의힘보다 17%가 더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구 민심의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지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지지가 없다는 거야.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이 안철수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때, 또 특정 후보 안철수가 연대를 얘기하는데 그런 연대가 없지 않냐면서 안철수를 공격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살이 났다는 거고, 나경원에 대한 것도 지지율의 박살로 나타나고,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시기에 축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고약한 일이다. 대통령 뜻을 전달하는 곳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 권위를 흔들지 말라 얘기했는데 텃밭에선 비판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안철수와 나경원이 의도하진 않았으나 주류에 핍박받는 비주류로 각인됐을 때 생긴 일이다. 정치적 에너지는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여권 주류와 대립하던 구도를 닮아 있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되 대통령을 비롯한 주류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는 비판적인 TK 유권자들이 적잖이 존재하는 점이 입증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원들 중에서 이 샤이보수들이 TK에 많다고. 이런 개혁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당내에 이 당원들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참모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앞세우는 이런 그 윤핵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샤이보스가 볼 때는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까마귀들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백로로 보면 그냥 까마귀들이 주변에서 지금 깍깍거리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막아줘야 돼. 니들 그만하라고. 니들 하지 마. 이러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하니까 샤이보스 입장에서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거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구나. 라고 이제 믿는 순간 이제 이탈이 되는 거지. TK에서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는 거야. 또 뭐 정순신 사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지지율이 나빠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9% 빠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하지만 박근혜는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10% 이상씩, 못해도 5% 이상 새누리당보다 높게 남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 TK 지지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 지표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고 TK에서는 맹주 이상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경쟁력에서건 TK에서 영향력에서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당원들과 지지층의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경선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한 후보라 말하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자, 김기현 대표 체제가 TK에서 기대만큼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상에 가까운 상황이 모여있는데 왜 TK에서 기대만큼 힘을 못 쓰는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친윤으로 분류된 최고위원 후보 중에도 캠프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면 수도권에 비해 영남권에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나오는 결과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충청권이 TK보다 더 잘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막판에 TK를 돌았다. 그러니까 TK에서 애초에 이 친윤계를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가 말한 이 샤이보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지역이. 샤이보수가 많다 보니까 의외로 지지가 안 나온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석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뭐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더불어 반민주당에서 보는 관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준석을 날려버릴 경우 후폭풍이 클 거다. 이준석이 TK 출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대선 캠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주류 측 인사는 이제 이준석이가 TK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준석이 실제로 출마할 것 같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대구 쪽의 샤이보수가 지금 친윤계에게 힘을 안 준다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아마 처음에 나처럼 대통령실이 문제라고 봤던 거나 아마 주변을 좀 이렇게 경질을 시키고 책임을 물으면 나아지겠지 믿었는데 좀 1년이 지나니까 더 증상이 더 심해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샤이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사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야. 이래봤자 어차피 선거를 못 이기니까. 그런 무능력자 애들. 그리고 뭐 과거가 다 애들이 정상이 아니잖아.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런 걸 보면 언제적 애들이야 이게. 그런 사람들로 최고위원이 꾸며지고 이러니까 이제 대구 쪽에 있는 샤이보수 분들은 지금 승률을 낮게 보는 거예요. 총선을 못 이긴다 얘네들로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뭘 원하는 거야 지금. 비대위를 원하는 거야. 비대위를. 빨리 비대위 빨리 지금 나왔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좀 진행하고 나서 총선 때는 비대위 가라. 그러면 지지해 줄게. 이런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좀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뉴라이트 계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이 뉴라이트 쪽이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우파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우파 쪽에 똥아리를 틀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또 뭐 친박계 박근혜 정권 때 이제 많이 썰리고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답시고 붙어가지고 지금 다시 윤핵관으로 거듭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실 거다.
이거는 대구 TK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한다는 거야. 제가 여기 박근혜 대통령 사진도 찍고 여기 사인 박근혜 대통령 편지 쓰기에도 내가 여기 편지도 쓰고 내가 이랬습니다. 여기 직접 갔어 내가. 인증 사진도 있었죠. 예, 내가 여기 딱 우산 쓰고 딱 여기 있었어.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외부 활동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과의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로 오신 후에 잘 적응하고 계신다. 식사도 잘하시고 많이 오전되셨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 줘라. 이 시그널을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도 하시고 뭐 어떤 화해를 하셨잖아. 용서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한테 빚을 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 빚 지셨으면 갚으셔야죠. 여기 하나 주십시오. 이게 이제 원하시는 거거든. 왜냐면 TK니까. TK면은 웬만하면 다 되니까요. 예, TK 쪽을 지금 하나 원하시는 거죠. 어떤 유영아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딴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자신과 이렇게 같이 하던 한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입성을 시킬 수가 있다면 그 영향력 때문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어떤 가치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영아라는 사람을 계속 같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총선이 1년 전인데 딱 요 타이밍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방금 뉴스 봤죠? 방금 뉴스도 TK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TK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그랬는데 애가 나온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안 이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좋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가 정말 그때가 참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박근혜 대통령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나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에 한번 모셔서 이렇게 스테이크 좀 드리시던지 이런 그림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워낙 친이계가 많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TK에 기반을 뒀던 박근혜 대통령이 활동하신다는 게 총선 1년 전부터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죠. 막말로 다르게 보면 만약에 이준석이 TK에서 거기서 수학 강연을 한다던가, 거기서 얘가 갑자기 시장을 돌면서 거기서 무슨 얘가 양파 장사를 시작한다던가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1년 전부터 얘가 여기 지역구에 나올 생각이 있나 이러고 볼 거 아니야. 똑같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TK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신다. 이제 기자들 가서 사진 찍고 대구에 막 뉴스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야. 비교하게 되고, 참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점잖고 정말 정치는 잘했지 외교 잘했지, 이게 비교가 안 되겠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폭등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외교 할 때마다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지니까 항상 이 TK 쪽에 계신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우파 정부에 있어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가 굉장히 재밌었거든. 좌파들은 삽질하고 지들 알아서 망하고, 우파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장기 집권도 가능하겠다 이러고 굉장히 즐겁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처럼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정치가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때가 아니었던. 근데 되게 재밌었어. 막 좌파들과 싸우는 것도 재밌고 막.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 방법이 어느 한쪽은 무조건 빠는 것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애정 어린 비판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정말 실망감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답답함이 여기 다 있어. 답답하면서 우리가 응원한도 하고 답답하면서 비판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자꾸 비교를 하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좀 많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이런 차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 사람도 어느 정도는 공천에 넣어야 된다라는 지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지금 최경환도 있겠다, 저기 이정현도 있겠다, 유영아도 있겠다. 친박계 그래도 좀 재원이 형은 이미 윤핵관이 됐으니까 빼더라도 다시 꺼낸다면 그런 친박계 사람들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또 하나의 어떤 이 개파였던 친박계에 대한 어떤 몸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TK를 기반으로. 왜냐면 친박계가 막 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TK 지지율이 저렇게 낮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보냈을 때는 TK 사표를 안 좋아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검찰 출신이 뭐 지역구에 뭘 알겠어. 그리고 지금 검찰 출신한테 지금 죄다 대통령실이며 뭐 어디면 죄다 검찰 출신들이야. 근데 일 처리를 너무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전처럼 정해져 있는 곳에서 증거를 찾고 죄를 묻고 이런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딱 떨어지니까 가능하지만 정치 영역은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인간의 집단 생활에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안 돼. 그러니까 검찰 출신에 대한 실망감이 여기 깔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TK 지역에다가 진짜 뭐 누군지도 모르는 득보 검찰 출신이 온다 이러면은 차라리 그냥 박근혜 쪽 사람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찍고 말지 이럴 수가 있지. 요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된다는 8개월째 지지율 30% 미만에 MZ세대는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을 안 열까요? 발생을 한 거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뭐냐? 공정 가치가 크게 훼손되던 시기마다 MZ 지지율이 급하강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니? 이거 누가 목이 쉬어라 얘기했던 거니? 이거.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들어 20%로 급락했다. 여기가 보면 20, 30대 지지율이 그냥 쭉 떨어지고 그냥 밑바닥에 계속. 근데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는 뭐였냐? 다 공정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날 때 그냥 쭉 하고 떨어지죠. MZ세대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내가 그때 당시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준석을 굳이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내쫓는 건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냅둔 다음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너 책임져야지 이러고 밀면은 알아서 자기도 나가게 돼 있어. 이준석이 뭐 누구 핑계 댈 거야. 다 원하는 대로 예전대 떨어지면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높으면 꿀을 빠는 거고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준석한테 덤태기 씌우면 되거든. 그러면은 젊은 애들도 그거는 이준석의 잘못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젊은 애들도 실력을 가지고 따지면 젊은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근데 이거를 이준석을 갖다가 기소도 안 된 사건 가지고 되는 걸 전제를 가지고 윤리강을 밀어붙이고 난리를 쳐요. 이러면은 애들이 볼 때 저 늙은 꼰대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딴 식으로 일처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지지한 게 아니다. 이러고 나간단 말이지. 그럼 걔네들 나간 애들을 어떻게 불러오냐고. 걔네들 나가고 이준석을 대신해서 다른 젊은 애들 데려온다고 애들이 봐주겠냐고.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러면은 결국에는 우리한테 어렵게 온 애들을 우리가 그냥 다 잃어버리는 셈이란 말이야. 방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자해를 한 거 아니야.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잃고 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뭐 이준석이 죽은 것도 아니야. 이러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누굴 위한 거냐고. 이 짓을 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 당장에 지금 돈 받아먹고 기소당하는 사람조차도 윤리위에 안 가는데 이렇게 보면 이준석만 억울한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젊은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이러면은 누가 이런 걸 그냥 웃고 넘어가냐. 오히려 이준석 보고 너가 대표체제인가 당에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보자. 그리고 떨어지면 날리면 되는 거야. 간단하거든.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이 구태 정치인들이 시스템 공천이 싫으니까 그런 거야. 시스템 공천을 하면 자기네들이 탈락이 되니까. 왜냐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 그거를 못하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거든.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상한 뭐 틀튜브 같은 데서 나온 얘기 끌고 와가지고 애를 날리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젊은 애들이 이해하겠냐고. 어떤 애들이. 웬만큼 덜 떨어지지 않고서 이런 건 젊은 애들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젊은 애들이 이제 이런 강한 실망을 느꼈다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는 커다란 이제 부담이 된 거죠. 6월 한 달간 윤석열 대통령이 48의 지지를 보였는데 7월 들어서 그냥 반토막 나고 다 나가버렸어요. 또 하나 MZ세대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던 때가 언제냐. 유승민, 나경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20대들이 또 나갑니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또 하나 고용노동부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있었을 때 더 이상 MZ를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졌다. 임금체계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냈었지만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하는 불공정한 직장 현실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중소기업 직장인 A씨는 이번 69시간제 발표 전후 과정을 보면 이 정부가 소통하는 청년은 대체 누구인지 강한 의문을 품게 됐다. 여론 반발에 놀라 재검토를 결정했다는데 이런 반발을 예상 못했다는 것도 놀랐다. 정순신 사태 옆도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집니다. 불공정했기 때문에. 대일 외교도 MZ세대는 불공정, 굴욕으로 인식한다. MZ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마다 공정의 가치가 있었다. 문재양이 조국 사태, 인국공, 그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 만들어줬죠. 정규직으로. 공정 문제에 직면했고 문재인도 이것 때문에 지지를 잃었죠. 윤석열 정부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야. MZ의 민심을 대책해서 뭐야? 공정을 갖고 와야 된다고 내가 말했지. MZ세대는 어릴 때부터 공정, 평등, 수평적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인식한 대한민국 최초의 세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때마다 지지를 처리하는 건 당연하다. 이 MZ세대는 우리 세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윗세대들의 세계관에는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야. 우리 윗세대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남자가 좀 양보해. 뭐 이런 얘기가 MZ세대한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는 금기어라는 거지. 남자니까 양보해? 이거 자체가 이제 차별을 얘기하는 거고 오히려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어야 돼. 하나의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사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양보를 해 누가 더 혜택을 누리고 따위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의 MZ세대다 보니까 윗세대보다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나 사회의 어떤 이 불합리 부분이나 불공정에 대한 요소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해도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야. 반면에 우리 윗세대들은 이런 한국 사회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은 많이 뒤처져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어떻게 아첨을 떨고 어떻게 라인을 타고 어디에 붙으면은 내가 좀 승진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돈을 더 벌 수 있고 내가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요런 현실적인 그 자기 입신양면에 대한 테크닉은 윗세대가 더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정치 영역에 왔을 때 MZ세대는 지금 강하게 자기네들의 이상향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냥 팽을 친다는 거거든. 그 첫 번째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세대도 못하던 건데 MZ 쟤네들은 문재인도 그냥 내팽개쳐 버린단 말이야. 문재인 내팽개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좀 내팽개치고 그냥 가는 거야. 이 부분은 이준석이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야. 공정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팽을 친다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공정이라는 코드를 어떻게 이제 꺼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공정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는 거지. 얘네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어차피 얘네들의 미래는 어두우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MZ세대는 공정의 문제로 바라봤을 것이다. 양국 간의 공정을 해치고 불공정, 굴욕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내가 그래서 뉴라이트 얘기를 꺼내는 거야. 지금 이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상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의 공감대가 불가능한 주장들이야. 젊은 사람 애들이 배웠던 교육 상황들 그리고 걔네들의 교육 상황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빡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애들이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들과 이 뉴라이트 계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나도 공감 형성이 안 돼. 일본이나 5.18이나 4.3 사건이나 뭐든 간에 하나도 공감이 안 돼 지금.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도 공감이 안 돼. 왜? 이 뉴라이트 계열들 자체가 공정함이라는 코드를 내세운 적이 없어. 얘네들은 무조건 자기네 위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는 얘기 막 지어내고 거짓말해도 돼. 애초에 주사파 출신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들을 버려야 돼요. 냉정히 말하면. 버리고 새로 가야 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런 잘못된 사상도 아닌 잘못된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시고 뭔가 일 처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신선하고 공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백종원이라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뉴라이트 계열들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버리면은 중도층이 더 들어오지. 근데 정치를 잘 모르시니까 자기한테 충성 맹세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근데 민심을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없어. 왜냐면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신경 쓸 때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이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걸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공정함과 희생과 상식과 이런 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백종원이 됐든 무슨 어디 저기 상담하는 아줌마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을 주로 데려와야 되지. 아니 죄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우파도 아닌 이상한 주사파 출신 사람들을 옆에 끼워놓고 있으면은 애들도 나가지만 같은 우파도 나간다고. 이게 무슨 우파야? 우파가 아니라 완전히 북한식으로 운영하잖아. 이게 주사파 출신들이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심평조차도 얘기를 합니다. 심평조차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인데 민중 정서를 살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고 한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데 한 민족의 집단 무의식, 문화 구조의 본질, 민족의 한 심층적 정조 따위를 잘 파악하여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 땅에 사는 이름 없는 민중의 정세에 반하지 않으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거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된다. 이태원 참사 때 법대로만을 고집하며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을 한사코 끼고 돌고 야당이 탄핵소추까지 밟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이 황당한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며 윤석열 정부 쉼없이 위기가 닥쳐고 그 영향이 더욱 증폭시켜 위험성이 클 것이다. 오죽하면 저러겠어. 오죽하면 저러겠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뽑고 응원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 물론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낫지. 이재명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가는 거는 우파의 미래가 어두워져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 세대 교체를 했었어야 돼. 꼭 이준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준석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는 이렇게 되게 신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신선한 인플루엔서들이 많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짜 우파가 완전 바뀌었구나. 야, 우파는 진짜 전문적인 사람들. 그래도 양심도 있고 공정하고 철학이 좀 인생을 사는 사람, 인생의 과정이 진짜 철학적인 사람들을 공정한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아왔구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돼. 난 그 대표적으로 백종원 같은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보거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그래야 자영업자 얘기도 듣고 진짜 그 아이디어도 여러 개가 나오고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해. 어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이상한 애들 다 하나같이 다 이상한 애들 주장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기 시작해버리고 망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이거는 우파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해. 만약에 그 유라이트 계열들이 언제 또 주사파로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말만 저렇게 하고. 믿을 만한 애들이 아니거든. 양승태 대법원 장관,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양승태는 한일 정부 간의 외교적 해법이 마련되기까지 판결 확정을 가능한 한 연기시키려 했다. 그런 그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양승태에게는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를 구속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혐의다. 제3자 변제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사과할 사람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제3자가 대신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무리한 해법이다. 이 해법을 탓하기도 어려운 건 이미 두어진 무리수는 새로운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밥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딴청 부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의 장단에 맞춰 칼춤을 춘 것을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파 내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개판이 된 게 문재인 때 이제 그 판사 판결 때문인데 그 판결이 박근혜 정부 때는 미룰 만큼 미루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승태에 대해서 왜 강제징용 재판을 질질 끌었어? 박근혜 정부랑 뭐 거래했어? 이러고 이제 둘 다 감옥으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나오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일종의 카르마 같은 거지. 업보지, 업보. 돌고 돌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지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의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을, 뭐, 책임을 인정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 갸우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박근혜 정권 때 이 수사가 진짜 정말, 진짜 이게 국익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다 이상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파 정치인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걸리는 거지. 박근혜 정권 때 있던 수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안 했던 게 더 윤석열 정부에는 나았을 법한 이런 결과로 이어지니까 말이에요.